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의 조수빈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또 한 번의 숨 고르는 하루였는데요. 3월 한 달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잘 달려온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었고 다만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미국 휴장의 PC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4월 앞으로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시간,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당장 다음 주 4월에는 어떤 테마와 어떤 업종을 봐야 하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빠른 상담 가능한데요.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요, 빠르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참여 코드는 0721입니다. 참여 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코즈부 투나잇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잘 지내셨나요? 어제 별일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니요.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어제는 네. 또 전문가님 못 뵀으니까 네. 혹시 오늘 전문가님을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만큼 차트에 대한 설명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다, 자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박스피 그리고 박스권을 그리는 장세에서는 더더욱이나 뉴스보다 차트에서 먼저 선반영되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뉴스를 보실 때 어떤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선반영 받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미 재료가 어느 정도까지 내부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나서 그다음에 뉴스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반대로 역추산해보자면 설거지하는 종목은 아닌가라는 걱정까지도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차트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이전에 매집하는 그 자리만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하면 최인성 전문가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감 지수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 오늘 코스피 2700선 위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914선까지 터치했는데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905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오늘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 보였고요. 외국인 쪽에서 강력한 수급이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하고 동반해서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모습이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사자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어제는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8만 원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82,4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임금 인상 이슈도 있었고 또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합류한다는 소식에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 오늘 강했고 반면에 2차 전지주와 자동차 쪽에서는 약간 흐름이 더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보시면 테슬라가 간밤에 1분기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그룹 등 전기차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 크게 빠졌고요. 네, 오늘 HLB와 알테오젠도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 지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앞으로 4월에는 증시가 어떻게 될 전망인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일단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주셨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도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가 무엇이냐. 코스닥에서는 외인, 기관, 개인들이 모두 양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수는 하락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매우 강력했다. 그런데 0.03포인트인가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한쪽으로 쏠렸었다라는 거예요. 대형주 쪽으로 모두 다 쏠려 들어갔었다라는 것이고 4월 달은 3월 달과는 양상이 다를 겁니다. 3월 달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4월 달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상장 폐지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으로 갈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상장 폐지 종목에서 빠져나오는 이탈되는 자금은 다시 MMF로 들어가던 아니면 개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던 시장에 다시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유출되는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3월 달 시장에서 미리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잘 보십시오.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그죠? 보통은 2거래일에서 3거래일이면 상승세가 끝나고 그냥 상승했던 만큼 다시 빠졌었다라면 반도체, 로봇, AI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약바이오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최근에 주가 상승분을 견인할 때 가장 크게 염두에 뒀었던 전기 관련주까지 총 5가지 테마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 반도체 쪽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부사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곧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이 변경되죠. 이쪽으로 이전해서 업무를 본다라는 내용으로 로봇 관련주 엔젤 로보틱스 또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로봇에서 소외받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농기계 관련된 대동기어와 대동도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데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는 종목 한번 나열해 볼까요? 뉴로메카 물론 작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등 많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 아직 키 맞추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4월 달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테마들보다 더 주의하셔야 되는 테마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4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공약이 나올 겁니다. 그 공약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이번 주 유라테크 또 뭐 있었습니까? 프롬파스트 같은 종목들이 있었죠. 다음 주에도 지속적인 상승 견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시되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테마들 중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그 종목들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되 미국장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상방 압력을 꽤나 많이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차익 실현에 대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더 이상 고점으로 못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방 압력으로 인한 조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상승하기보다는 하락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신다면 다음 주부터
다음 달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대충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쉽고 빠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노란 톡방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저희 인증사진하고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와, 제 얼굴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감사합니다. 절대 제 얼굴을 찍어주시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 저장해 둘게요. 오, 있는데요? 있네요. 우리 홍 박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이거 확대 안 되나요? 이거 확대. 지금 충분히 확대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매우 큽니다. 네, 이제 살짝 닫아주실게요, 피디님. 네, 입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네, 통통. 우와, 통통님, 대존재 조수빈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 봐요. 평소에 방송할 때는 조금 재치 있게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말 잘못했다가 집에 가는 길이 무섭습니다. 네,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인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종목도 빠르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노란 톡방에서 현재 무료로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방에 있기 때문에요.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금 해주신 말씀을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로봇주들, 특히 소외된 로봇주들을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또 당장 4월 10일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관련주들이 살짝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장 돌아오는 한 주에는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매수 매도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종목들을 알더라도 그런 확실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얻기 위해서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빠르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진짜 전문가님의 수익이 좋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뒤로 이렇게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총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바로 단기간에 수익을 본 종목들인데요. K사인도 6%대 수익률, 또 한빛레이저도 저희 지난 방송 때 얘기했었는데 얘기하자마자 6%대 수익률 거두셨고요. 뉴프렉스는 24%대 수익률을 거뒀어요. 어제 종가 베팅하고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뉴프렉스 이런 상승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둘 수 있죠? 뉴프렉스는 네. 여러분들 정확한 관점과 타점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었던 테마는 반도체 중에 뭐였습니까? 온디바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온디바이스 중에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제주 가온칩스랑 제주반도체만 네. 올라갔었죠. 심지어 오늘도 제주반도체가 전일 시간에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분이 괜찮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외되어 있었던 FPCB, PCB 관련주들 네. 왜 제가 잘 아느냐? 제가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 전까지 네. 핸드폰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공돌이었어요. 아, 정말요? 그때 제 고객사였습니다. 인터플렉스, 뉴플렉스, 네. 코리아 서키트 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의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뉴플렉스는 언제부터였느냐? 2000년대 초부터 플렉서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상용화되지 못했냐면 네. 너무 뜨거워요. 아. 필 수는 있는데 네네네. 발열이 너무 심해요. 100도가 넘어가서 그럼 안 이게 되죠. 손으로 잡을 수가 네. 없으니까 그 우리 빵집 같은 데 가면 네네. 오븐에서 꺼낼 때 쓰는 장갑. 장갑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로 만졌어야 됐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그 기술이 점차 진보되면서 오. 지금의 플렉서블 핸드폰이 된 겁니다. 물론 2차 전지 쪽도 네. 마찬가지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들은 역시나 일상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할 텐데 뉴프렉스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최근 AI와 관련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갤럭시 S24 출시 있었죠.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갤럭시 링의 출시까지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제품들에는 FPCB가 모두 들어갑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뉴프렉스, 인터플렉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점과 네. 인터플렉스가 원래는 더 빨리 반영받았었습니다. 네. 주가가 네. 이번 상승을 보여주기 전에는 인터플렉스가 먼저 선반영 받고 뉴프렉스가 따라 올라가는 움직임이었었어요. 네네. 과거 시점에서는 BH도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뉴프렉스가 단독 행동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 단독 행동을 보일 때 제 눈에 포착이 됐으니까
뉴프렉스를 설명을 드렸었겠죠. 네. 정확하게 어제 일자로 토르시노가 포착된 내용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애플에서도 이제 아이패드 새롭게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이 뉴프렉스 관련주로 엮일 수 있나요? 그때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핸드폰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할 땐 안산 반월공단에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애플 쪽 같은 경우에는 평택과 안산과 인천 쪽에 고객사들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1차 네. 벤더가 아니더라도 2차 벤더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네. 과연 신제품이 나올 때 어떤 기업이 1차 벤더로서 아니면 뭐 카메라 모듈 쪽이라도 네. 들어갈 수 있는지 수주량을 얼마나 받는지는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네. 지금 마찬가지로 공돌이로 일하고 있다면 알겠죠. 네, 네. 우리 회사에서 시작한다고? 네. 왜? 핸드폰이나 어떤 기종을 만들 때 이미 1년 정도 전부터 얘기들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시작되기 6개월 전부터는 무조건 네. 들어갑니다. 네, 생산이 네. 들어갑니다. 네, 네. 그렇다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투자를 못하느냐? 네. 주식이랑 네. 일이랑은 다르기 때문이죠. 아. 아니 그런 내용은 파닥에 다 아는데 네, 네. 매수를 못해요. 종목을 네. 못 삽니다. 아니 이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 줄 알고. 그쵸, 타점 잡는 그죠? 게. 근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아, 핸드폰 만드는구나. 네. 아, 이 기업이 이번에 얼마만큼의 수주를 받아왔구나. 그렇다면 언제가 재료 소멸이라고 봅니까? 출시 일자죠. 그날로부터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선반영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선반영을 받기 이전부터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싸움이지만 그 네. 정보들도 역시나 차트에 표현이 된다. 네. 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에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 라는 의심이 들 때, 퀘스천 마크가 들 때라면 그 종목은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마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의 대명사 최인성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미 차트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포착하셨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K사인입니다.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진입 자리를 드린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심지어 당일에 고점을 넘어갈 때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잣대가 필요하지만 그 잣대에 모두 다 포용되는 종목이 있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오히려 더 큰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뉴스가 나와 있었는데 해당 뉴스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K사인 진입하고 나서 상한가까지 가는 기염을 토해냈다라는 거. 당일 최고 수익률이 6.18%밖에 되지 않는 건 상한가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무엇이냐? 한빛레이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종목인데 한빛레이저 마찬가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했는데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었던 내용.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도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순매수량이 이상합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면 그 종목들은 이 종목 한 번 더 위로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도 세우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빛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8,800원, 고가는 9,370원까지 올라갔고요. 당일 최고 수익률 6.48%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뉴프렉스 종가 베팅입니다. 토르시노가 포착됐기 때문에 종가 베팅한 종목입니다. 자, 종가 베팅이라고 써 있죠. 뉴프렉스 FPCB 관련주이며 내용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반도체 상승세 지속됨에 따라 카메라 모듈, PCB, FPCB 관련주 주목해 보겠습니다. 금일 온디바이스 상승 탄력 받은 것으로 보아 단기간에 수익률 나올 종목으로 보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똑같이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올라갈 때 10%가 넘는 자리에서 VI가 가고 난 직후에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1차적으로 걸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VI를 가자마자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힘과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의 힘으로 주가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눌리지 않는다라는 건 더 가겠다라는 심산이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안 눌립니다. 그렇게 뉴프렉스가 오늘 장중에 24%까지 올라가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PCB와 FPCB를 주목해서 보기엔 반도체 쪽이나 로봇 쪽 그리고 또 정치 쪽의 이슈가 너무 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 오늘 오전에 모든 종목의 익절을 끝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익절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30분 걸렸습니다. 31분 걸렸는데 31분 만에 14%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최고 수익률만큼은 아니지만 줄 때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총 3가지 종목 이야기해 주셨어요. K사인, 그리고 한빛레이저, 마지막으로 뉴프렉스까지. 정말 신기한 게 이 K사인 같은 경우도 화요일에 추천해 주신 날 정말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또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단 30분 만에 14% 수익을 안전하게 거두셨다고 합니다. 최고로 이제 수익률을 맛보자면 24%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뉴프렉스는. 네, 그리고 만약에 오전에 저를 네. 따라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15% 종가 기준으로 네, 종가가 15%에서 끝이 났기 네. 때문에 15%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네, 진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기법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기 전에 저희 노란톡방 한번 들어와 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07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무료 기법 자료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상단에 전화번호도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또 종목 상담도 전문가님께서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종목 상담은 또 기깔나게 합니다. 맞아요. 네. 정말 기깔나게 하시는 종목 상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바로바로 전화하셔서 묵힌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4월 장 기분 좋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만의 그 토르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의 대명사 최인성 전문가님이 차트를 보는 방법 정말 궁금하고요. 또 종가 베팅으로 큰 수익을 거두시잖아요. 종가 베팅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색선 중에 오늘은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과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검은색 선은 제외하고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네. 핑크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흘러가는 것과 한번 같이 보시는 겁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포착이 돼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지지가 되는 그 자리들이 핑크색 지지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파란색 저항선도 같이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자, 파란색 저항선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돌파했을 때에는 지지선으로 바뀌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선들은 저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을 낮추거나 높이는 자리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날의 캔들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보다 높다면 해당 구간처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잘라내야만 한다. 왜?
저항을 받고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지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저항선은 올라가서 닿을 때가 문제죠.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은 내려가서 닿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해서 내려갈 때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느냐. 핑크색 지지선이 2단계 올라와줘야 됩니다. 계단을 그리는 거죠. 자, 첫 번째 계단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다가 한 단계 내려갈 때 말고 올라왔죠. 첫 번째 상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럼 주가의 위치가 여기쯤 올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빠져 내려올 때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 자리를 보시면 그렇죠. 첫 번째 계단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계단이 약하게 올라왔는데 그 아래로 빠질 때 이때가 바로 매수 자리가 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올라간다?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한데 이 방법이 일봉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분봉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대형주에서는 주봉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오색선을 차트에 표현하는 그 방법, 방식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 궁금하시다면 조금 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 주실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르 기법은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인데 토르 기법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포착해야 되는 종목이 이런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위치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내일도 모레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어야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오늘 뉴프렉스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뉴프렉스의 주가는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기준봉이 이미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3일 전에. 하지만 오늘도 기준봉이 됩니다. 왜?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며 두 번째, 기준봉이 포착된 날에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로 따라 들어가느냐? 아니죠. 세 번째,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부터 나올 수 있는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판단을 하느냐? 최대 기준봉으로부터 3일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왜? 3일이 되는 순간 미수로 진입한 투자자들은 매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품고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캔들이 보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면 진입한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왜 그런 자리가 되느냐? 예를 들어 오늘의 뉴프렉스의 차트라고 가정을 하시죠.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갑자기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토르 신호가 포착되는 황금색 빗기둥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빗기둥이 내려옴과 동시에 거래대금도 터졌고 양봉이 나왔다라면 그날로부터 그 다음 날의 캔들을 봤을 때에도 연속적인 토르 신호가 포착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준봉은 나왔고요. 우리가 포착됐었던 기준봉이 첫 번째 거래일이죠. 두 번째 거래일에 어떻게 돼야 된다? 상승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과 거래대금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 모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갭까지 띄우는 움직임까지 나오는데 왜 갭을 띄우는 게 무섭고 위험하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던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면 그 종목은 그 자리를 넘기 전까지 뭐다? 조정 구간이라는 겁니다. 하락세가 안 멈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날 익절을 끝내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생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와 준다라면 괜찮겠지만 이 정도 거래일 일주일이죠. 5거래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지만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횡보하고 다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데까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걸려버리면 이 기준봉 하나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그 억울함이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 가장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 날 갭을 띄워서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갭을 띄워서 시초가에 1, 2분도 안 되는 사이에 위로 쑥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종가가 형성되면 그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 만들어졌었던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 해당 종목은 상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그 다음날 이 고점을 넘어간다면 여기는 뭐가 된다? 수급 파티가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장중에 안내드리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은 종가 베팅을 통해서만 진입을 합니다. 왜? 종가에 형성되는 가격이 상황을 봤는데 예를 들어 3시 20분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3시 30분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서 얼마까지? 예를 들어 2,7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락 전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3시 20분의 가격을 미리 선점을 하고 그 가격으로부터 10분 동안 내가 혹여나 잘못되면 주문을 취소해서 이 종목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할 수 있게끔 종가 때 딱 10분 동안 진입을 하는데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상승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원에 3시 20분에 가격이 시작이 됐는데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3,01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지정가로 주문을 걸었었던 3,000원은 체결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 시간에는 항상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해서 주문을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토르기법, 메가토르기법, 또 종가 베팅으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이제 이런 기법이 포착된 아이들 자리를 안내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자리들을 바로바로 이 종목들을 받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들어가셔서 참여 코드 0721입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신 파란색 지지선, 핑크색 그리고 핑크색이 지지선이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파란색이 저항선이잖아요. 이러한 기법들, 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계단을 2계단 올라가서 떨어질 때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자세한 기법에 대한 설명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월은 우리가 어떤 이슈와 또 어떤 테마, 정확히 말하면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뉴프렉스 설명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프렉스라는 기업은 말이죠. 반도체와 FPCB 그리고 XR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입니다. FPCB 제조 전문 업체이며 연성 인쇄 회로 기판과 메탈 PCB 생산 연구를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IT 모바일 분야의 리더로서 원스톱 서비스 생산 방식을 적용하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소재를 이용한 특수 PCB 분야에서 모바일, LED, IT 분야의 부품을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한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잘. 거기 한 가지 더. LG전자 확장현실 사업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XR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주로 부각된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죠? 이런 뉴스들을 보면 그래서 어떡할 건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니야.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며 수주량은 얼만큼 되는데 라는 내용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고 전년도 매출액은 얼마며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올해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얼마 정도의 비중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궁금한 거지.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알면 뭐합니까? 이 뉴스는 결국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급을 만들어 줄 때 그때서야 재조명될 수 있는 뉴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들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제가 뉴프렉스를 진입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어제
온디바이스 관련주 주가가 너무 크게 올라갔으니 이제는 CXL 아니면 PCB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CXL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코리아 서키트가 너무 잠잠합니다. 그런데 뉴프렉스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어요.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 차트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보여드리겠지만 자리적인 위치를 봤을 때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면서도 저점을 이탈했네요. 언제 이탈했습니까? 작년 10월에. 그러면 10월을 11월로 계산했을 때 11월부터 12월, 1월, 2월까지는 이 종목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슈팅이 나온 이유, 저점을 찍고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슈팅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왜? 저점을 이탈한 종목은 600일 기준입니다. 600일이라는 건 2년 반의 차트를 얘기를 하죠. 600일 이내에 봤을 때 저점을 이탈한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만큼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종목이며 이번 상승은 휩소 현상을 만들면서 설거지하는 종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뉴프렉스는 정확하게 3개월을 지나자마자 주가를 뻥튀기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내려왔죠. 이때가 바로 인터플렉스가 먼저 선반영 받았었던 그 상승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왔다가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뭐가 나왔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 양봉이 보이십니까?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음봉이 나왔는데 어제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기준봉의 종가를 넘어서면서 거래대금도 살며시 붙었다. 그러면서 토르 기법이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뭔가 하겠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해줄 수 있겠느냐.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차트에서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이 종목이 이번에 상승하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값을 추산해보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고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며 거기에서 더 넘어간다면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장중에 호가창과 외인, 기관, 프로그램의 매수, 매도 동향을 보면서 같이 익절을 잡아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뉴플렉스는 수익을 만들어냈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뉴플렉스가 오늘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뉴스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뉴스가 나올 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 왜 갑자기 오늘 올라갔겠습니까? 반도체에 점점 큰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뉴프렉스를 왜 진입할 수 있었는지 모든 실마리가 풀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모르시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익 IPS 마찬가지죠.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한 가지 더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다.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제가 언제 가장 큰 붐이 일어나는 계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CES 2025.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디스플레이 쪽이 아니라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으로 상승을 견인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증착 장비 및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향 ALD 장비 납품 비중 확대가 되고 신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삼성전자 쪽이 아닌 SK 하이닉스 쪽 계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을 점점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발 훈풍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너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만 삐끗 잘못하면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어떤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 기업의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지, 차트 위치는 괜찮은지, 거래대금이 너무 폭발적으로 붙은 것은 아닌지, 그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이미 두세 번 정도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돌고 돌아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두 떠넘겨진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지속적인 상승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HBM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들려오고 있는 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HBM3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HBM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요.
24년 1분기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원익 IPS는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원익 IPS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알 거예요. 네. 올해 우리 생각보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라는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원익 IPS 내 모 회사 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회사에서 일하시는 동료,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넌지시 물어보시는 것도 주식에 네.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어느 위치입니까? 원익 IPS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며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은 진작에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어느 순간부터 이 종목 박스권인 애가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다시 도래했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 자, 이 자리입니다.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뭐가 떴습니까?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죠. 그렇다면 그 신호가 포착된 황금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캐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작 30%의 수익률밖에 안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30%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은행에 투자하셔서 은행에 적금을 넣어놓으시고 받아가시는 예금이 얼만큼 됩니까? 지금 뭐 많아야 4% 나오실 텐데 이 4%라는 수치도 VIP 회원이 아니면 나오지가 않아요. 보통은 3% 나오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30%다라는 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금으로 1,000만 원의 돈을 넣어놨다라고 했을 때 원익 IPS 같은 종목 100만 원만 투자하면 똑같은 이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1,000만 원 투자하고 연간 30만 원 받을 것이냐, 100만 원 투자하고 30% 수익 내서 30만 원 가져갈 것이냐, 그 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크며 종목의 선별이 끝났을 때 그때부터 매도는 예술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먼저 뉴프렉스 오늘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또 15%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전문가님께서 14%의 수익률을 거둔 종목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원익 IPS도 오늘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인 종목이죠. 13%대 상승세를 이어갔고 앞으로 24년 1분기에 턴어라운드 전망 기대감이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향과 연결된 기업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와 같이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짝꿍으로 같이 보면서 보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전기 이제 AI 수요 확대 관련해서 전기 전선 관련주들 얘기해 주시면서 재룡 전기를 이제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재룡 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들어볼게요. 무섭습니다. 네. 방송에 나와서 변압기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이 많다. 그리고 그 AI 데이터 센터가 위치해 있는 곳은 도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으로 들어오는 전력에 대한 전력량 공급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재룡전기의 상승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도 못했는데 상승을 할 때마다 토르 신호가 떴는데 무서워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못 드렸습니다. 왜 무서웠느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착이 됐을 때 이 종목 상승할 것 같은데라는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멘트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포착됐을 땐 이제 진짜 그만 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했었던 건 거래 대금이 붙지 않았었다라는 거. 이것만이라도 명확하게 판단을 했었더라면 어제 뉴프렉스와 재룡전기를 동시에 드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재룡전기는
지나간 열차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오늘로써 많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3,700원이라는 종가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나타난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짧은 기간에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면 재룡전기는 오늘 만들어진 49,450원의 고점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월 5일 날 종가가 22,400원이었습니다. 포착되고 나서 3월 29일에 고가가 49,450원까지 오면서 12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점까지 설명드리며 앞으로 재룡전기에 대한 내용은 못 만나보실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신규 진입하시지 말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사시더라도 언제 사셔야 되느냐? 3만 원 깨지고 내려오면 그때 사세요.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룡전기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멈춰라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빠르게 이어서 TCK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TCK는 반도체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흑연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을 왜 또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또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왜 또 가지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익률이 35%가량 나왔는데 오늘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간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TCK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의 종가가 13만 100원보다 높지 않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된다? 거래 대금도 붙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신규 진입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익절하는 자리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 네 글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면서 농기계 중장비 관련주다. 농기계 쪽 얘기하니까 대동기어가 갑자기 팍 떠오르죠. 자동차 얘기하니까 현대차가 팍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냐? 주 고객사가 현대, 기아차, 폭스바겐, 한국 GM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농기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이 아니라 이미 상승 출발을 시작했어도 늦지 않았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위에 상단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로 봤을 때 상승을 이미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못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중점적으로 투자하실 때 관점을 받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은 DIC였습니다. DIC.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목명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들 모르셔도 괜찮지만 농번기가 오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안 좋고 어려운지 갤럭시아 SM 암호화폐 테마입니다. 내려오기만 하지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우리기술 투자 내려오기만 하지 허공에 떠 있어요. 여기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사 합니다. 추락사. 낙폭과대. 그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 더 위지트. 위지트는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위메이드, 게임 관련돼서 위믹스 관련주라고 갑자기 반짝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나 힘이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있죠. 홍콩 CBDC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난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어제도 1억 500만 불이 순유출됐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점차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고점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우리기술 투자, 위지트,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다 같은 위치에 있어야죠. STO라고 약 잘 팔 때는 올라갔는데 왜 지금은 못 올라갑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해안을 좀 더 넓혀보셔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점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코스브 투나잇은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